최근 연예계는 물론이고 사실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죠. 아이돌 그룹 멤버 키가 무면허 의료 시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키가 무면허 시술자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키 측에서는 시술자가 무면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완벽하게 속았다 이러면서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그의 주장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 범죄의 피해 사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대중의 신뢰를 받는 공인으로서 어떤 사적인 편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켰어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저버린 이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저는 전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는 병원이라는 공적인 공간과 의사가운이라는 상징이 주는 신뢰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봐요. 이건 뭐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의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불법성을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일반적이지 않은 방문 진료라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술자의 자격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과 주의 의무를 명백히 소홀히 한 것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키가 명백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그의 해명은 여러 정황상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 무면허 시술자 A씨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뭐 사적인 술자리나 소개자리가 아니라 강남의 모 병원이었어요. 당시 A씨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병원이라는 공인된 시스템 안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가운 입은 사람한테 신분증이나 의사 면허증 보여달라고 요구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회적 신뢰 시스템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죠. 키 역시 그 시스템을 믿었던 것뿐입니다. 이건 개인의 순진함이나 부주의를 탓할 게 아니라 이 병원이라는 신뢰의 공간을 악용한 범죄의 교묘함을 먼저 봐야 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비슷한 지적을 합니다. 병원 내에서 상담실장 같은 비의료인이 가운을 입고 활동하면 환자 입장에서 그걸 구분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려면 고의성, 즉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키가 정말 몰랐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논의의 초점을 좀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의 의무라는 건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넘어서 대중의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 프라이빗이라는 단어가 가진 달콤한 유혹, 그리고 그 이면의 위험성에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처럼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정식 절차를 밟는 대신에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방문 진료라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 바로 이 선택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런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스스로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프라이버시 보호와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희생한 선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또 이건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라는 이 폐쇄적인 정보망의 함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인이라면 오히려 이런 비공식 네트워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더 철저하게 공식적인 경로로 검증했어야 합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은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만큼 그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주의 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네, 저도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석이 좀 다릅니다. 병원에서의 첫 만남이 이후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겠죠. 다만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자 신뢰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랑 비슷해요. 병원이라는 공인된 장소, 의사가운이라는 전문성의 상징이 A씨라는 개인에게 강력한 후광을 씌워준 겁니다. 한번 믿을 만한 의사라고 인식하고 나면 그 이후의 행동들은 그 신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전문가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쁘시니 제가 스케줄 맞춰서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친절을 베풀 때 거기서 갑자기 이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의 스위치를 켜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첫 단추가 사기로 끼워졌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방문 진료라는 편의 제공에 대해 키에게만 과도한 경계심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저는 그 인과관계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첫 만남이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이후 병원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프리패스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소가 공인된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택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서비스의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봐요. 바로 그 변곡점에서 최소한의 경각심을 가졌어야죠.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담보해주지만 시스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신뢰의 담보는 개인의 확인 책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병원 밖에서 공식적인 진료 기록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의료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일반인의 관점 아닐까요? 이 사건을 키 개인의 판단 착오로만 몰아가는 건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아래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반인처럼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다른 환자들과 섞여 진료받는 게 어려운 연예인들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사생활 노출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 때문에 프라이빗 룸이나 방문 진료를 선호하는 환경 자체가 A씨 같은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나 매니저먼트 차원에서 검증된 지정병원 같은 안전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업계 구조적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키는 그 불완전한 구조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지를 골랐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 연예계가 가진 특수성이 있고 그로 인한 고충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 구조적 환경이 개인의 책임을 전부 상쇄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한 구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한다면 개인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기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키 본인입니다. 그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온전히 개인이 져야죠. 모든 것을 구조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편리한 논리일 뿐입니다. 그 주장은 너무 개인에게 가혹하게 들리네요. A씨의 사기 행각이 단순히 방문 진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키의 반려견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면서 매우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건 개인이 조금 안일해서 속아 넘어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접근해서 심리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전문 사기꾼에게 당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정교한 사기 피해자에게 왜 더 의심하지 않았느냐, 왜 더 확인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어르신에게 왜 그걸 믿었냐고 질책하는 것과 같은 2차 가해일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키 개인이 아니라 연예산업 전체가 함께 얻고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할 교훈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비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이 법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사회적, 도의적 비판까지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과거 연예계에서 프로포폴이나 기타 약물과 관련된 불법 시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얼마나 큰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보에 더 민감해야 하고 더 높은 경각심을 갖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소개, 방문 진료라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이건 순진한 무지를 넘어선 책임 있는 안일함의 문제입니다. 그 안일함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 수법이 정교했다는 점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면제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저는 여전히 키가 병원이라는 공인된 공간과 전문가의 외양이라는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믿었다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 행각에 휘말린 피해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해명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타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개인에 대한 섣부른 도덕적 비난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시스템 개성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책임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공식적이고 특별한 편의를 누리는 과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신중함과 검증의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에 몰랐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공인 스스로가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높은 직업윤리와 경각심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인물을 둘러싼 논란은 종종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단순하게 귀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면에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이 처한 구조적 환경과 오랜 관행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안일함과 연예계라는 특수한 시스템의 허점이 만나 터진 어쩌면 예고된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